초여름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기 전 바위 틈의 작은 약수터에서는 흰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젊은 약수 기록가는 흘러내리는 물을 흰 사발의 바다 온도와 빛, 냄새와 맛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뜨거운 돌에 닿자 증기는 뱀처럼 한번 몸을 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물이 뜨겁다고 모두 약이 되는 것도, 차갑다고 모두 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개수는 이슬과 비, 샘과 지하수처럼 작고 조용하게 스며드는 음의 물입니다. 땅의 사화는 초여름의 불과 열, 민첩한 뱀의 감각을 품은 음의 화입니다. 물과 불이 만난 자리에는 식히려는 힘과 데우려는 힘, 감춰진 마음과 드러나는 현실의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식갑자의 30번째, 개사일주를 만나봅니다. 온도를 억누르기보다 사람마다 필요한 따뜻함을 찾아 오래 흐르는 약수로 바꾸어간 한 기록가의 이야기입니다. 개는 음수입니다. 큰 바다보다 새벽 잎끝의 이슬, 땅속을 흐르는 샘, 필요한 곳에 스며드는 빗물에 가깝습니다. 미세한 변화를 읽고 직접 드러나지 않은 마음과 정보를 연결하며 상황에 맞추어 모양을 바꾸는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산은 초여름의 음화입니다. 겉으로 작아 보여도 안에서 빠르게 온도를 올리는 화로와 뜨거운 혈맥, 주변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읽는 뱀의 이미지를 품습니다. 개수가 사화 위에 앉으면 물이 불을 극합니다. 잘 쓰이면 감정과 정보의 흐름이 뜨거운 현실을 적절히 식히고 열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걱정은 불씨를 꺼뜨리고 과열된 책임은 개수의 섬세한 회복력을 말릴 수 있습니다. 개사의 첫 공부는 차갑게 살 것인지 뜨겁게 살 것인지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온도가 필요한지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일입니다. 사화의 표준 지장가는 병화, 무토, 경금입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병화는 정제, 무토는 정관, 경금은 정인입니다. 정제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만들고 관리하는 현실 가치와 신뢰를 뜻합니다. 정관은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 공적인 역할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정의는 배움과 보호, 검증된 지식과 회복의 기반입니다. 약수 기록가의 작업실에도 붉은 화로와 네모난 흑추, 맑은 금속 거울과 바늘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약수를 팔기 전에 온도와 양을 기록하고 마을의 규칙에 따라 나누며 옛 의서와 스승의 경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 조화되면 개사는 배운 지식을 기준과 절차로 다듬어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책임과 올바름을 모두 놓치지 않으려 하면 스스로를 지나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장가는 가능성의 재료이며 실제 모습은 계절과 주변 글자,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누가 아픈지 말하기 전에 얼굴빛과 손끝의 온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어른들이 차를 끓이면 물이 너무 뜨거운지 먼저 살폈고 동생이 실수하면 꾸짖기보다 조용히 뒤처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 빠르고 믿음직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때때로 내가 분위기를 맞추고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조용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개사의 아이는 세심한 관찰력과 기억력, 정리하는 손, 사람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돕는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걱정을 속으로 사귀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준비를 끝없이 하며 좋은 아이로 보이기 위해 싫다는 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말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도 책임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의 온도를 혼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입니다. 스승은 그에게 약수의 이름보다 먼저 물의 변화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같은 샘도 새벽과 한낮, 장마 전과 후의 온도와 맛이 달랐습니다. 어떤 약초는 뜨거운 물에서 성질이 강해졌고 어떤 약초는 미지근한 물에서 오래 향을 냈습니다. 개사의 배움은 세밀한 관찰과 반복되는 검증, 배운 원리를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절할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과 보건, 연구와 품질 관리, 행정과 회계, 상담과 교육, 데이터와 서비스처럼 지식과 기준, 현실 결과가 함께 필요한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의는 학습과 보호의 기반이 되고, 정과는 절차와 신뢰를 세우며, 정제는 배운 것을 생활의 가치로 바꿉니다. 다만 정답을 지키려다 예외를 두려워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의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록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판단할 근거를 남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빈틈을 잘 찾고 맡은 일을 끝까지 정리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크게 나서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절차가 막혔는지, 돈과 물건이 어디에서 새는지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개사에게는 섬세함과 현실 감각, 책임감, 빠른 판단,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수의 유연함과 사화의 민첩함이 만나면 겉은 차분해도 안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많아지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잘못 보일까 마음을 숨기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다가 한 번에 날카로운 말을 내놓거나 조용히 관계에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개사의 성숙은 예민함을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안과 사실을 구분하고 충분함의 기준을 미리 정하며 책임을 맡은 만큼 회복 시간도 일정에 넣는 데 있습니다. 약수 기록가는 사람마다 다른 사발을 내주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물을, 열이 오른 사람에게는 식힌 물을, 지친 노인에게는 향이 약한 차를 건넸습니다. 계산은 인간관계에서 세심한 배려와 신뢰, 예의와 실제 도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필요를 빠르게 읽고 약속과 비밀을 지키며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추측하면 확인하지 않은 책임까지 떠맡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상대도 알아야 한다는 기대가 쌓이고 직접 부탁하지 못한 서운함이 차가운 거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가 알아차린 것과 상대가 실제로 요청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필요한지 묻고 거절할 때는 설명을 길게 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배려는 모든 온도를 대신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자기 상태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의 사랑은 상대가 편히 잠들도록 미리 식혀둔 물과 비오는 날 마른 약초를 옮겨둔 손길에 가까웠습니다. 계산은 사랑에서 섬세한 관심과 안정된 생활, 믿을 수 있는 약속과 조용한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대의 취향과 몸 상태를 오래 기억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며 위기에는 침착하게 곁을 지킵니다. 정제와 정관, 정인의 흐름은 관계를 책임과 돌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면 상대의 감정까지 조절하려 하고 자신의 욕구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질문보다 확인과 통제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랑은 상대를 완벽한 온도로 유지하는 약탕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을 직접 말하고 계획이 어긋나도 함께 조정하며 돌보는 사람도 충분히 돌봄을 받는 관계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산을 덮은 날, 약탕을 데우던 큰 솥에서 갑자기 거센 김이 솟았습니다. 화로의 불이 너무 강해졌고 뜨거운 물이 치료실 쪽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수 기록가는 불만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돌문을 열어 차가운 샘물을 조금씩 섞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자를 바람이 드는 마루로 옮기게 했으며 약초 바구니와 기록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나눠 보냈습니다. 계산은 의료와 연구, 품질과 안전, 행정과 재무, 상담과 교육, 운영과 서비스처럼 세밀한 정보와 책임, 현실 자원을 함께 다루는 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근거를 찾고, 정과는 절차를 지키며, 정제는 제한된 자원을 실제 필요에 배분합니다. 좋은 실무자는 모든 문제를 혼자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을 작게 나누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은 화려한 장식보다 약초를 다시 사고 우물을 고치며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는 생활의 온도였습니다. 개수에게 사화 속 병화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꾸준한 수입과 계획된 지출, 약속과 신용, 손에 잡히는 가치를 뜻합니다. 계산은 작은 비용과 흐름을 잘 살피고 지식과 서비스, 품질과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감이 강해지면 가족과 조직의 비용을 자기 몫처럼 떠안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모으거나 모든 지출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반복 소비하는 모습도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와 회복비, 배움의 비용, 다른 사람을 돕는 돈을 분리하고 월별 기준을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사의 재물 감각은 돈을 차갑게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한 온도로 흘려 신뢰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걱정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되어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고 또 확인하면서 몸은 쉬어도 마음의 화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사의 힘이 과해지면 과잉 생각과 완벽주의, 조용한 통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날카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제는 이럴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과는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정의는 이미 아는 방법 안에 숨는 태도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모든 걱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과 내일 확인할 사실을 나누고 책임의 주인을 적고 오늘 멈출 시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몸의 열과 수면, 식사와 호흡도 중요한 자료로 기록해야 합니다. 물은 불을 끄기만 하지 않습니다. 알맞게 만나면 약초의 성분을 꺼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탕이 됩니다. 개수에게 사화는 12운성으로 태의 자리입니다. 태는 아직 세상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이 안에서 자라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기륭의 표보다 준비와 보호, 서서히 형태를 얻는 과정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수 기록가가 처음 만든 처방은 완성된 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나이와 계절,
물의 온도에 따라 작게 시험하고 기록을 더하면서 비로소 안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계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징후를 먼저 알아차리고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키워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낳는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준비만 계속하거나 주변의 기대에 따라 자기 가능성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의 성숙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범위에서 시험하고 도움을 받으며 아직 약한 가능성을 지킬 경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같은 개사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샘물과 불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이 물의 기온을 밖으로 흘려 표현과 활동이 많아질 수 있으며 회복 자원이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여름에는 화가 왕성의 재물과 성과, 책임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금과 수의 도움을 봐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물을 생의 학습과 전문성, 보호의 힘이 살아날 수 있으나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강의 직관과 적응력이 커질 수 있지만 불의 현실성과 토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화의 열, 금의 지원, 목의 배출, 토의 책임, 합과 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개사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배우자와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전통 명리의 상징을 자기 이해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같은 약수도 계절과 사람에 따라 필요한 온도가 달라집니다. 임진과 계사의 나붐은 장류수입니다. 길장, 흐를 류, 물수를 쓰며 멀리 이어지는 큰 물의 이미지를 품습니다. 겉의 개수는 작은 물방울인데 나붐에서는 긴 강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를 실제 사건을 단정하는 공식보다 작은 관찰과 기록이 세대를 지나 큰 흐름이 되는 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약수 기록가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여러 개의 돌탕을 만들고 흘러나온 물이 마을과 밭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개사의 장류수도 섬세한 지식과 책임, 현실 자원을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오래 쓰이는 체계로 연결할 때 빛납니다. 다만 오래 흐른다는 말을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은 구비에서 속도를 늦추고 땅속으로 스며든 뒤 다시 샘으로 나옵니다. 지속성에는 보이지 않는 휴식과 회복도 포함됩니다. 여러 해 뒤 산중 약수터에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는 돌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기록가는 제자들에게 물의 이름보다 먼저 사람의 상태를 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환자들은 소나무 아래에서 쉬었고 약수는 도름을 따라 마을과 밭으로 오래 흘렀으며 작은 뱀 한 마리는 햇볕이 따뜻한 바위 위에서 조용히 몸을 말았습니다. 개사, 하늘의 개수와 땅의 사화. 작은 샘물이 초여름의 불을 만나 섬세함과 현실 감각, 책임과 배움, 조절과 치유의 힘으로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관찰력과 기억력, 책임감과 실무 능력, 지식을 현실의 가치로 바꾸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생각과 완벽주의, 조용한 통제, 걱정을 오래 데우는 습관과 회복 부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사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하나의 운명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물과 불은 서로를 꺼뜨릴 것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온도를 만들 것인지 묻는 한 폭의 약수지도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취명선 사주, 일주론 30번째 이야기 개사였습니다.